오늘 이야기는 3번 무너진 여든도 아닌 평범한 60대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람을 살리는 힘을 찾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신의 노후, 그리고 당신의 선택에도 분명 작은 힌트가 될 겁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두입니다. 59회를 살아오며 제 손으로 밥을 벌어먹고 제 2발로 삶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제 인생이 조용히 기울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무너졌던 건 퇴직 후 바로 시작한 분양형 호텔이었습니다. 달마다 들어온다던 수익은 단 한 번도 제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회사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믿었습니다. 다음은 다르겠지. 사람은 마지막에 희망을 붙잡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2번째 실패는 더 잔인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괜찮다며 권한 투자였죠. 밤새 그래프가 오르는 걸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던 순간도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화면엔 파란 숫자만 끝없이 깜빡였습니다. 그 그래프가 떨어지는 속도를 보며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3번째는 말하기도 숨이 막히는 기억입니다. 사위가 좋은 기회라며 소개한 해외 부동산이었는데 그곳은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날 집에 돌아와 불을 켜는데 방 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자리였던 공간에서 제가 밀려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걸 잃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3번의 실패는 저를 삶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오래 앉아있곤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만 바라보며 내가 어디까지 떨어진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러다 문득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몸, 그리고 실패들. 그 2가지뿐이었죠. 그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작게라도 앞을 보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었던 겁니다. 도서관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차가운 공기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낯설지 않으면서도 한동안 잊고 지냈던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저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금은 숨을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책을 펼치기도 전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당했던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채무구조, 금융피해 사례, 보이스피싱 패턴 같은 낯선 단어들이 적힌 책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읽히지 않던 문장도 내 삶과 연결되는 순간 이해가 되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무슨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그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도서관 게시판 앞을 지나던 중 작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년층 대상 금융피해 상담 안내문.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안내문 아래 적힌 문장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당한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몸 안쪽에서 어떤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상담이 이뤄지는 작은 방에 들어섰을 때 흰머리가 성성한 한 어르신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분이 손에 쥔 서류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때와 너무나 닮은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담 직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서류 쪽으로 뻗었습니다.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분의 떨리는 어깨를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일을 겪어봤다고요. 어디서 어떻게 속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그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느껴진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절망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안도의 표정.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래 잊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느낌. 그건 돈도 명예도 아닌 다른 종류의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서관에서 적어놓던 기록들을 다시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실패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시 걸을 이유가 된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상담센터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유난히 햇빛이 밝았지만 제 마음은 그날 처음으로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정이 이렇게 긴 여운을 남길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책상에 앉자 그동안 써두었던 기록들을 펼쳐봤습니다. 언제 어떤 말을 믿었고 어떤 순간에 의심을 놓쳤는지 적어두었던 문장들이 그제야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저 상처라고만 여겼던 흔적들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시간을 정리하고 있는데 상담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제 만났던 어르신이 추가로 물어볼 것이 생겼다며 혹시 시간을 조금 내줄 수 있겠냐고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곧장 센터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자 어르신은 서류를 품에 안은 채 어디에 기대지도 못하고 서 계셨습니다. 얼굴빛이 어제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저를 보더니 마치 오래된 지인을 만난 것처럼 작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표정에서 누가 내 말을 알아주는가라는 절실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이미 계약 직전까지 넘어가 있었고 사기 조직이 사용하던 수법은 제가 당했던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말투, 서류 형식, 계좌 이동 방식까지 마치 똑같은 손이 새로운 표적을 향해 움직인 것처럼 저는 차분하게 제가 경험했던 과정들을 설명했습니다. 어디서 멈춰야 했는지, 어떤 문장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들이 어떤 식으로 압박해오는지, 그분은 제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다가 다시 힘없이 풀어지곤 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두려움과 안도의 감정이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명이 끝난 뒤 그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살려준 사람이 당신인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도 저릿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못했던 제가 누군가에게 마지막 손잡이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직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세 사람이 잠시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지만 그 정적 속에는 확실히 다른 온기가 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 누군가를 지켰다는 감각. 센터에서 나오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당했던 실패가 이제는 누군가의 방패가 될 수 있다고. 그건 지금껏 겪어온 어떤 감정보다 더 뚜렷하고 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공책 첫 장에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내 실패가 남을 살리는 법. 그 문장을 적는 동안 손끝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담센터에서 저에게 부탁하는 일이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정식 직원도 아니었지만 제가 겪었던 실패들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정확한 설명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어색했습니다. 실패를 경험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아직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센터 안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표정을 볼 때면 그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건넨 말 한마디에 안도의 숨을 내쉬는 모습, 떨리던 손이 천천히 내려앉는 순간 그 작은 변화를 보는 것만으로 제가 이곳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희미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이 다급한 얼굴로 제게 한 가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를 속였던 바로 그 조직이 다른 지역에서 다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류엔 피해자들이 남긴 진술과 유사한 계약서, 복사본이 묶여 있었고 그 문서들을 바라보는 동안 가슴 한가운데서 과거의 상처가 다시금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앉아 있었는데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이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고 어디선가 이 사람들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의 경험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참고인으로 나서줄 수 있겠냐고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다시 그 기억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살려고 찾아온 사람들, 넘어지기 직전에서 손을 붙잡으려는 사람들, 그들을 알고 나니 저의 과거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상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게 흔들리긴 했지만 결심만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겪은 것들을 더는 아무도 겪지 않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래 묻어두었던 돌멩이 하나를 다시 품 안에 넣고 걷는 느낌이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제 자리라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거쳐온 실패들이 이 길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으니까요. 방에 도착해 불을 켜자 전보다 조금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는데 공간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날 저는 제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게 불이 켜지는 순간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참고인 조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상담센터에서 받아온 서류와 제가 정리해 두었던 실패 기록들을 하나씩 펼쳐 나열했습니다. 책상 위는 금방 종이로 가득해졌고 그 속에서 잊고 싶었던 시간들이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잊으려고 묻어둔 기억들을 다시 들춰내야 했으니까요. 그 문장 하나, 숫자 하나가 왜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는지, 왜 그토록 완벽히 속아 넘어갔는지, 그 질문들이 자꾸 저를 찔렀습니다.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오래 숨을 고르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누군가 의자를 밀었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제가 펼쳐놓은 자료를 보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다고. 그 말 한마디에 가슴 한켠이 아릿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실패를 이해하려 한다는 마음만으로도 견딜만해지는 기이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집중했습니다. 당시 전화 녹취록 일부, 문자 패턴, 오늘 안 하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식의 압박 멘트, 계약 직전 보내온 가짜 사업자 정보, 모든 문장을 다시 정리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지 한 줄 한 줄 분석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책장에서 밝은 형광등이 꺼지고 도서관 닫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손가락 마디가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꽉 쥐고 있었는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당당한 마음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시 그 조직의 이름을 듣게 되는 것만으로도 숨이 조금 가빴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넘어지기 직전인데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전등을 켜고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그들이 알기 전에 말하자. 그 문장을 완성하는 순간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눈앞이 흐릿해지는 대신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일이 두렵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자리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참고인 조사 날 아침 공기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집을 나서는 순간 가슴 한쪽이 조용히 움찔했지만 발걸음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오늘을 지나야 제가 붙잡으려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서로 들어섰을 때 복도에 울리는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조사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담담한 표정의 조사관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작은 인사만으로도 한동안 붙들고 있던 긴장이 아주 조금 풀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 조사관은 제 기록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몇 달 동안 제가 되짚어 온 시간들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말투, 계약을 재촉하던 시간대, 가짜 주소와 사업자 정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설명을 시작하려는 순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의 제 목소리는 늘 떨리고 흔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조사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 마음을 파고드는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분위기로 압박하는지, 언제 감정적 틈을 노리는지, 그 모든 순간을 말할 때마다 몸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지만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날 즈음 조사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피해자의 기록이 큰 힘이 될 거라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피해가 다수 접수됐고 패턴이 거의 일치한다며 이 자료들이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 안쪽이 꽉 조여왔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감정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조직이 다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사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빛이 따뜻했지만 제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지나온 실패가 저를 따라오고 있는 듯 했지만 그 그림자 끝에는 이미 다른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미리 알려야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자마자 새로운 서류 더미를 펼쳤습니다. 이제는 상처를 되짚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낙상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랐던 그 길이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계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참고인 조사가 끝난 뒤 며칠 동안 상담센터는 이전보다 더 분주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연달아 찾아왔고 서류 더미는 책상 위에 쌓여만 갔습니다. 저는 직원이 부르면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손을 보탰습니다. 누군가의 손끝이 떨리는 순간마다 제 지난날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서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정리해둔 패턴 자료와 피해 유형 기록이 다른 지역 피해자들과 증거가 일치했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직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려 있었습니다. 그 떨림 속엔 가까워진 결말에 대한 긴장과 한 줄기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저렸지만 처음으로 그 상처가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전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센터에서 소규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직을 막기 위한 대응을 준비하는 자리였죠. 직원들은 낮은 목소리로 의견을 나눴고 저는 그 옆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넘긴 문장 하나, 숫자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한때 짊어졌던 실패가 지금은 모두가 붙들 수 있는 밧줄이 된 것처럼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상담센터 내부에서 정식 도우미 자리를 만들고 싶은데 혹시 생각이 있냐고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실패가 어느새 제 이름으로 된 자리 하나를 만들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으로 많은 장면이 스쳤습니다. 첫 번째 실패로 문서가 쌓였던 날, 두 번째 실패로 밤새 휴대폰 불빛만 바라보던 날, 세 번째 실패를 깨닫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찬 공기,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자리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이 작게 박수를 치며 웃어줬고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 조용히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람이 차가웠지만 오늘따라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오래된 실패 기록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이 길은 넘어진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길이었다. 그 문장을 덮으며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밤새 연락이 오고 갔다며 경찰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아주 천천히 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 참고 있던 숨이 조용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뒤 센터 회의실에서 작은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경찰 발표가 생중계되고 있었고 수사 책임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역 일대를 돌며 사기를 벌이던 조직이 결정적 제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전원 검거됐다고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조직의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 그 끝을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몇몇은 조용히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승리나 보상이 떠오른 게 아니라 그동안 이 조직에 넘어갔던 사람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시간과 마음을 오늘이라도 멈추게 했다는 사실이 가장 크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센터장님이 제게 다가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정식 상담 도우미로 일해보지 않겠냐고요. 상담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까지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갯짓 하나에 지난 몇 해의 상처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강의실에 나란히 놓인 의자들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쓰러졌던 지점들을 누군가는 미리 피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실패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의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예전의 절망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던 자리였죠. 그때와 똑같은 바람이 불어왔지만 오늘의 저는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짧은 문장을 하나 적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그 문장을 적는 동안 저는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넘어지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제 남은 날들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길 끝에서 저 역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늘 조용히 그리고 묵직하게 빛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됩니다.